358쪽 외투경, 굉장히 유명한 경입니다. 왜 유명하냐니까 유행녀 순다리, 우리 기원정사, 아, 기원정사는 제따바나 숲 입구에 어, 개천이 흐르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 순다리가 죽어요. 살해되는데 그 살해되는 것이 어, 부처님 비구 승가가 그 순다리를 겁탈하고 살해하지 않는 이야기에 얽혀 있는 그 경이 외투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 언어는 밋밋하지만은 여러 가지 언사를 그러니까 그 속마음 아난과 그 다음에 바세라디 왕의 대화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아난다의 바세나디의 속마음을 또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경, 그래서 유명한 경입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갔다.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을 머물기 위해 동쪽 원림의 녹자모 강당, 이제 녹자의 어머니가 만든 부처님께 기진한 강당이 있습니다. 녹자모 강당으로 갔다. 이때만 하더라도 녹자모 강당이 등장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마가다에 계시다가 이제 코살라로 오는 거죠. 마가다가 국력도 세고 그다음에 또 빈비사라 왕이 워낙 지원을 잘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인 가필라와 가까운 그러니까 가필라는 코살라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가필라와 가까운 코살라의 수도 사위성 슬로와스티에서 뭐냐면 계시기를 원했고 거기서 포교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우리가 제따숲 제따태자와 그 다음에 극고독 장자 아나타 빈디까 하는 뭐냐면은 그러한 수보리의 형이죠. 극고독 장자는 그 수보리의 형인 극고독 장자가 이제 돈 내고 그다음에 제따태자가 또 땅을 내고 하는 것이 유명한 일화잖아요. 기원정사 가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살라 지금 우리가 슬로와스티 사위성이 있는 지역이 평지인데 산이 없죠. 평지인데 묘하게 우리 그 부처님 계신 그 기원정사 지역은 약간 언덕 둔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이따가 강이 나오지만은 그, 그, 그 강이 이제 범람하는 강입니다. 속에서 건천이죠. 물 많을 때는 강물이 많았다가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은 평상시 건기되면은요 물이 흐를까 말까 하는 정도는 강이 이제 파 있을 정도 그런 건천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자주 일어나니까 여러분 강가가 유리하여 안 그러면은 강가에서 벗어나 강 뚝 넘어서 약간 둔턱이 져야 명당일까 그래 둔턱이 진 그러한 자리에 이제 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진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가 경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 하면은 1250인의 제자 그다음 기원정사를 기진 받은 분이라고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는 125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일시에 거의 뭐 시점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지방 당신이 깨달은 지역으로 오죠. 인도 다 갔다 오셨으니까 안 간 사람들은 다음에 가서 보고 소위 그 인도인의 성지 겐지스가 아니 겐지스란다 강가 겐지스 강 맞죠? 거기가 흐르는 바라나시 바라나시에 녹야원이 있단 말이야. 녹야원에 가서 이제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 다시 이제 가야 지방 가야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하잖아. 깨달은 곳이 이제 보드
보디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가야에서 깨달아서 보드가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보드가야에 오셔가지고 즉 가야 지방에 와서 가섭 삼형제를 교화합니다. 천명 비구가 생겼고 다시 빈비사라 왕이 있는 마가다에 와서 왕사성에 와서 그때 왕사성은 그 인도 지역의 4대 강국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국력이 센데 항상 유명인들이 많고 종교인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겠죠. 육사 외도도 뭐 왕사성에서 활동했을 건데 그때 이제 산자야의 제자인 사리불목련의 뭐냐면은 따르는 250명을 그쪽에서 교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50명이 한꺼번에 제자가 됐대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명성을 얻게 되고 부처님 명성 얻으려는 게 아니라 사건이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이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위성 스라와스티로 왔더니 기원정사라는 엄청나게 넓은 땅과 좋은 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사원을 기증받은 그런 사건이 종교계에서 일어나면 소문이 쫙 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할 시기 그런 시기에서 유명해지고 기원정사에서 머무시고 그 다음에 녹자모 강당까지 이제 기진받고 하는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하면 진짜 잘 되고 있는 절이야. 잘 되고 있는 절. 자, 절이 잘 되고 있으면은 그냥 불교 신자만 많이 모이겠어요. 안 그러면 뭐 다른 기독교 믿다가 뭐 천주교 믿다가 하는 사람도 관심 가질까? 그거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계시니까 그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인도에는 여러 종교 사상가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런 명성을 가지니까 질투를 해야 안 해? 질투하죠. 그다음에 모든 인도 종교인들은요 탁발합니다. 걸식이 불교만 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다 보시에 지금 제가 여러분 노동합니까? 물론 노동합니다. 청소도 하고 공사할 때 물건도 나르고 하는데 그게 특별한 경우 평소에는 그냥 축원해주고 그 다음에 설법하고 해서 사람들 또 보시하고 그게 그냥 서로 감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아니 사회성의 인구가 빤하잖아. 아마 20만 30만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많은 종교인들이 쑥 들어가서 인기를 끌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보시를 하면은 다른 종교인들한테는 보시가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명성을 얻는 데서 질투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뭐냐면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 그무렵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한낮에 액가 푼다리까라는 코끼리를 타고 유명한 아주 그냥 몸집이 대단한 코끼리인가 봐요. 이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사와띠에서 나왔다.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시리왔다 대신에게 말했다. 착한 시리왔다요. 저분은 아난다 존자가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분은 아난다 존자이십니다. 4번.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랑은 어떤 사람을 불러 말했다.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대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서 존자시여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려라.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려라. 존자시여 만일 아난다 존자께서 급한 정보가 없으시다면 아난다 존자께서는 연민심을 일으키시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러겠습니다. 폐하. 라고 그 사람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하고 아난다 존자를 뵈러 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깃에 섰다. 하면서 바세나디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자니까. 왕의 사자가 6. 아난다 존자는 침묵으로 승낙하였다. 사건이 터졌으니까. 제가 이제 순달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의 일이라서 왕이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날 수가 없죠. 더구나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잖아요. 침묵으로 승낙하였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코끼리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코끼리에서 내려 걸어서 아난다 존자를 뵈러 갔다. 뵙고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파세나디 꼬살랑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만일 아난다 존자께서 급한 용무가 없으시다면 아난다 존자께서는 연민심을 일으켜서 아찌라와띠 강둑으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찌라와띠 강둑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강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강둑에 가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잖아. 뭐 숲이든 길가든 듣는 기가 많을 거다. 근데 강둑에 딱 가면요, 번이 다 뚫려서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담을 아난다에게 요청해서 그곳이 이제 아찌라와띠 강둑입니다. 이 아찌라와띠는 지난번에 제가 왜 아이 구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아이 떠내려가고 저 그냥 놔둔 애 보니까 아이고 저거 어쩌나 했는데 그냥 승냥이가 물어가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실성해가지고 비구니 이야기 그 강도 아찌라와띠. 그래서 지금 우리 가면은 타이성 북쪽을 흐르는 북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흐르는 그 강이 이제 아찌라와띠. 한번 다음에 가서 확인해봐야 돼. 북쪽이지 북쪽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아찌라와띠 강둑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실은 인도 가서 이제 성지는 봤잖아요. 성지 주변에 경전에 나오는 아찌라와띠 강둑이 현장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글을 쓰기가 참 좋아서 저는 가보고 싶은데 그냥 여행사 딸려가면은 가봐요. 안 그러면 그냥 여행사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일정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보이고 인도 현지인이라 지도를 요즘 이제 구글 맵이 잘 돼 있잖아. 그래서 구글 어스 잘 돼 있어서 보면은 그 지나가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게 쫙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치라와띠 강둑으로 가는 거죠. 7번 아난다 존자는 침묵으로 승낙하였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아치라와띠 강둑으로 갔다. 가서 어떤 나무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코끼리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코끼리에서 내려 걸어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여기 코끼리 모피 위에 앉으십시오. 여러 가지 코끼리 모피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 감이 안 오네.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죠? 자리가. 코끼리가 가죽이 두껍겠죠. 두껍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뭔가 다르겠죠. 어쨌든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왕은 호피잖아.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잡혀갑니다. 아유, 여러분 명품이 우리나라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 대충. 진짜 리미티드라 그러나? 그런 거 뭐 몇 개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만 딱 들어와 있다 그래, 누구 누구한테 있다가 하는 것도 대충 알고 막 그래요. 호피가 그렇습니다. 왕이 딱 직접 궁궐에서 간장하기 때문에 왕이 진짜 좋아서 누구한테 준 거 개수가 딱 박돼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고 가지고 있다고 소문나면요, 일수지. 그거 잡히면 혼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가가 왕만 호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또 이게 또 권력 있는 놈들은 그런 거 한 개씩 다 갖고 싶어 가지고 하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피가 상징이라면은 이쪽에서요, 당연히 코끼리 왕만 앉을 수 있는 자리지. 그러니까 지금 진짜 개인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최상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바세나디는 대왕이여 괜찮습니다. 대왕이 앉으십시오. 나는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거 그냥 해가지고 얼른 덜커덕 앉으면요, 바보지. 뭐야,
주변에 이야기 듣는 사람 없다 해도, 없더라 하더라도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요, 매일 소문이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 현명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8번 바세나디 코살랑은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아서 바세나디 코살랑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분 세종께서는 지성 있는 사문, 여기서 지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생각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그런 몸의 행위를 하십니까? 순달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다른 외도들은 뭐라고 소문냈나니까 부처님께서 순다리를 겁탈하고, 최소한 또 그 교단이 안 했어도 교단이 겁탈하고 순다리를 그렇게 살해했다라는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모함하는 사람이 너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 내가 안 했으면 안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여러분, 뭐라고 모함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지 안 한 사람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근데 세상은요, 안 했다 그러는데도 네가 네가 죄 없는 것을 밝히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없는 것을 어떻게 밝히냐고. 내가 죄가 없는데, 그것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밝혀요? 근데 세상은요,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자보다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람한테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 죄가 없다고 하는 척이 강하겠어요? 죄가 있다고 하는 척이 강하겠어요? 죄가 있다고 하는 척, 모함하는 척이 항상 강합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자가 모함했다가는요, 당장 혼나죠. 그렇기 때문에 모함은 항상 힘 있는 자들이 할 때 모함이 돼요. 힘 없는 자는 모함을 하고 싶으나 곧 탄론하고 혼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함에 걸리면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 이야기를 듣길 좋아해요? 안 그러면 약자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쉽지 않을걸? 우리가 밖에서 신문상에서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모함인지 아닌지를 소위 이야기해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 통상 판단은 자기 이익대로 판단. 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사이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요즘 뭐 웬만하면 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다시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것은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은 집권하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그 탄핵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분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는, 박근혜와 뭐 그 사람들이 일부가 국정농단을 하는 순간 그 반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은, 내지는 또 그것을 덕을 본 사람도 있지만은 직접 관여 안 된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책임이에요. 저는 저들이 지놓고 왜 이 부담을 내가 져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 세력이거든요. 뭔가 책임질 일을 하면은 그것이 내가 직접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종단의 어느 스님이 사고 치면은 내가 책임질 일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내가 직접 저지른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겸손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게 세상사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종단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침묵으로 조용히 겸양하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게 세상사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근데 박근혜 일부 세력이,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 쓰여지는 것이 사적, 공적이 아닌, 그 권한은 공적으로 쓰라고 준 권한인데 사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야 뭐냐면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니네 할 것 없이 좋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일부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공적 권력이기 때문에 불쾌하니까, 대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박근혜가 그런 내지는 최순실이 농단을 했다고 다른 사람 목숨을 뺏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 내란의 힘은, 내란의 힘은 분명히, 여러분, 약 중에서, 약은 항상 우리를 병을 낫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것을 약이라 그러잖아요. 독도 약입니다. 마약도 약이에요. 그 약에는 독약도 있고 마약도 있는 거예요. 때로 독약을 쓸 때가 있고요. 또 때로 마약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쓸 때는요, 그걸 쓸 만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것에 의한 현명한 판단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약과 마약이 약재통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약사는, 의사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엄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헌법 조항에 나와 있고, 그것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전시와 사변이라고 국한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와 사변이 아닌데 그것을 꺼냈다는 이야기는 일반 사람한테 뭘 먹이려고 그랬다? 독약을 먹이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 사람을. 전시와 사변이 날 때 왜 계엄이라는 그 극단적인 처방을 하느냐면은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국력을 집중시켜서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 그거는 써야 돼요. 그것을 안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안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근데 그것을 꺼내 들어서 위협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놓고 분노를 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멀쩡한 평시에 칼 든 놈이 나타나서 칼을 막 휘둘른 일입니다. 칼을 막 휘둘렀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요행스럽게. 그래서 그 칼 든 놈이 칼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 그 칼을 놨어요, 안 놨어요? 아직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칼 든 놈을 제압해서 칼을 놓게 만들고 뺏어야지. 예? 아니, 칼 든 놈을 내비둔 채, 워워 하면서 사람들 보고 멀리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마치 해결된 양, 질서 있는? 질서는요, 칼 든 놈을 제압해서 뺏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럼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지네들의 각각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게 망언이고 궤변이고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함도 아니고 비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어떻게 하면 참으면 되는. 이 경전은 9절에 부처님은 7일이 지나면은 이러한 모함의 소리는 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 적이 없으니까 7일 지나면 됩니다. 이 7일이라는 것도 딱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속적 이야기의 7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사 일은 생멸 속에 있기 때문에 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괜히 항변했다가 이러쿵저러쿵 말만 더 생기니까
항변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런 뜻에서 순다리에 대한 처방을 7일 동안 침묵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일이 누가 그랬다며 1년 뒤면 다 잊는다고. 정신 나간 놈들이지. 박근혜가 한 일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 있습니다. 왜? 소수가 권력 농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감시하지 못했고 자격 없는 놈한테 지금은요 40년 50년 만에 우리한테 역사에서 진짜 잊혀지고 내지는 없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그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잊는다고? 착각들 마세요. 그저께 나는 어제 뭐 우리 행사가 있어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날이라 어제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내가 어제 행사도 할까 말까 고민했어. 내가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해야 되나 싶은데 아니 뭐 그놈들이 그 저지른 일을 갖다가 내가 뭐 의기소침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하더라도 또 내 뭐 기쁠 일은 같이 또 기뻐야 되겠다 해서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예.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철저하게 자기 이익으로만 여러분 그놈들이 나라 팔아먹었어요. 예? 그놈들이 왜 일본하고 친한지 아시겠어요?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지네들 뭐 한 번 더 해먹고 뭐 해먹고 지 부를 축적하려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니 모든 사람 요즘 참 정보가 다 공개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밤에 다 봤어요. 나도 그냥 산중에서 그걸 보는데 이것들이 미쳤다 싶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다 봤는데 그것에 있어서 1년이 지나면 난 까먹는다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 유보하고 입장 없고 얼마나 옹색했으면은 방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어떤 놈이 싹 다 공모자 만들고 이거 공모자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 공범. 거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자기는 죄 있고 죄 없는 놈이 될까봐 우리 그래도 100몇 명은 공범하자. 그래 마음이 편하거든. 이런? 에? 아니 뭔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 왜? 그 책임을 지어야 다음번이 있는 거야. 다음번 참여를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참여를 해야. 근데 아직도 심중적으로 아유 뭐 사정이 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잘 점검하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뭐 목욕탕 가니까 노인들이 그전에는 막 이재명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그러고 있던 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어머니 멀뚱히 차리면 이번 싹 다 벙어리가 됐어. 할 말 없지. 근데 속으로는요 항변하겠지. 왜? 자기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한 거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에 자기 부정을 못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날 총 한번 쏘았어 봐요. 난리 납니다 이게. 나라 폭삭 망해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망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주가 환율 안 보는데 오늘부터 박살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안정된 게 편안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3층에 앉아 있잖아. 3층에 앉아 있어요. 그냥 법당에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3층에 있는 것이 불안하면요. 이게 더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들로 하여금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 획득하지 못하는 나라에 돈을 둘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신용, 한국 수출하면 신용장 쓰잖아. 뭐 쓰고 보증하고 하잖아요. 지금 예? 나라 돈으로 우리 국채도 지금 뭐냐면은 이자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회사채가 발행해가지고 기업이 자금 조달 안 되기 때문에 나라 돈을 막 막고 있습니다. 달러가 막 쓰이겠죠. 외환위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 우리 외환위기 겪어봤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집값 싹 다 지금 헛수입니다. 예? 내가 이만큼 있었다 생각하는 착각은 마세요. 다 허수가 되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 상태를 누가 만들어요? 지네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뭐 하나 더 해야겠다고. 예? 지금 요 상태 그냥 되고 넘어가면 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런 일 저런 일 요 동작 여기 있는 여자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법원에 1심도 안 지나가고 계류돼 있잖아. 왜냐하면 저쪽이 그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국회의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겠지. 다들 뭐 아니 뭐 서울시장도 뭐 명시에 나오고 이러니까 다들 조사받겠지. 이게 다 그게 겁나는 거지. 그 겁나다고 나라를 망하게? 예? 지 개인의 잘못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단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정치라는 것은 물론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기 때문에 자기욕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려는 자들은 예? 자기 욕심보다 뭘 앞세워야 돼? 공익을 앞세워야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뭘 지지한다 내지는 이런 이야기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멸당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물론 이 혼란 상황이 얼마 안 갑니다. 지금 내가 이 범부도 지금 일에 떠들고 있는데 어제 내가 다 마치고 밤 9시에 뭐 저녁에 또 수현신 보살님네 하고 저녁 먹고 차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그 여의도에서 그냥 여러분 10대, 20대, 30대가 났습니다. 수만 명이. 예? 애들이 지금 연말에 수능 끝마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연극표, 뮤지컬표 다 반납하고 나왔대요. 왜? 내가 이런 나라에 살 줄 몰랐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왜 니네들이 망치느냐고. 애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나오면은 애들만 나오겠어요? 부모들은요? 전체 국민들이 다 날리기 때문에 예? 곧 탄핵됩니다. 저것들은 시간 벌고 요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예? 머리 굴릴지 모르지만은 동훈이 수준이 그렇고 다 그렇지. 그래서 하는데 참 나는 슬기롭게 해서 참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참 그 오지랖들 수준들 예? 그래서 그 많은 애들이 나와서 예? 하는 이야기가 뭐 하면은 뭐라더라 저거는 맨날 그냥 선거날 되면 투표하라 해놓고 왜 우리가 투표하라 그러냐고 애들 이야기입니다. 애들 이야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저질러 놓고 내가 고상하게 이야기 안 하렵니다. 뭐 우리 고상한 상대를 데리고 고상하게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비난받을 짓에 서 있으면은 그 비난받는 것을 피하려지 말고 예? 그것에 대해서 입장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은 그것이 개선되는 겁니다.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우리 앞에 어떤 경 읽었죠? 앙굴리말라 경 읽었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제자가 됐지만은 왕한테 절도 받았지만은 돌로 두드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왜? 지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잖아요. 아니 그 돌로 맞는 것이 여러분 앙굴리말라가 절을 받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돌로 맞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앙굴리말라가 참여한 이상 돌로 맞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왜? 자기 저질러 놓은 일이 그래도 어떻게 돌 맞는 것으로
그 사람 마음들이 풀린다면은 돌 맞아야죠. 예? 욕 들어야죠. 그게 세상이 예, 예? 숨기는 게란 말이야. 선순환이란 말이야. 그걸 무시하고 지네들은 저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게 다 동의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어? 그러는가 봐. 착각들이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이걸 해결 못할 나라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험난한 것도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비겁자들 보세요. 저걸 맨날 뭐 사법부가 뭐 독립되고 사법은 어떻게 대법원장 입 닥치고 있어요. 다 입 닥치고 있어요. 예? 그걸 판단하는 놈들이 그걸 뭐 재판장 와가지고 1, 2, 3심에 판단해? 예? 흑백을 무슨 여러분 1, 2, 3심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흑백을 판단합니까? 딱 보면 알지.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일이 딱 보면 아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 비겁한 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나라 세금 다 쓰고 오이오시 가면서 마치 저가 성스러운 양 윗선이지. 꼴갑잖아. 그래서 내가 속은 안 상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렇게 백일화에 참 그 간악한 욕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간악한 욕망이 드러난 것 얼마나 창피하고 숨으려고 지금 국방부 장관 한 놈도 자진 갔잖아. 체포죠. 검찰에 여러분 잡혀갔어요. 동부구치소에 지금 피신 갔어요. 백성도 다 알잖아. 검찰이 저거 수사한다고요. 에이 이거 시간 벌고 있는 거지. 착각들 마세요. 우리 그렇게 안 믿습니다. 왜요? 신혜들이 이렇게 불신거리를 만들어줬잖아. 믿게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뭐 옛날에는 이런 액션 취하면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아유 그래 어? 잘 해결해 주겠지 했지만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6공화국은 이번 일로 종언을 새로운 시스템. 그래서 뭐 많은 제도 내지는 정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겠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검사들 권한을 쪼개야 되겠지만은 판사들도요. 당연히 미국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미국 좋아하니까 우리도 배심자야 돼. 왜 판사 1인한테 그 개인한테 법과 양심으로 맡겨? 그 개인은 욕망 없는 개인인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근데 요번에 또 미국이 또 하지 말라 해도 하대 또. 참 미국 좋아하면서 맨날 성조기 흔들고 막 이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왜 그래? 그러니까 상식 없고 우리가 늙어가도 그렇게 추하게 늙지 맙시다. 예. 나도 이제 예? 나이가 드는 시절로 접어드는데 추한 거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젊은 애들이 죽어요. 세금 많이 내도 예? 젊은 애들이 세금 많이 냅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미래를 터줘야지. 왜 그냥 그렇게들 다 맞고들 있느냐고. 그 육군 그 계엄군으로 나가는 소대장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 녹취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그 얼마나 그냥 안타까워요. 천벌 받을 놈들이. 그래서 뭐 천벌이야 사회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하여튼 뭐 다음에 누가 뭐 사면해 준다 소리만 나오면 꼴랑 저거 마누라 하나 지킬라. 병신도 그런 병신. 너그 이상도 욕할 수 있는데 욕 안 할라면. 법에 또 이래 입장 이야기하면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늘 강의할 때 내가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국민의힘 아니야 당. 옛날 민주정의당 할 때도
민주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어요. 그죠? 자유한국당 무슨 자유야? 국민의힘이라고 내란의 힘이야. 무슨 욕망의 힘이겠지. 이기의 힘이고 무슨 지네들이 당이라고. 저 정파 일파들은 그래야 새로운 보수가 살아납니다. 저놈들이 못 사. 내가 보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생각이 이제 기성으로 들기 때문에 보수적이에요. 예. 내 생각 옛날 캐캐묵은 있잖아요. 쌍팔려는 생각이 애들이 봤을 때는 보수적인 거예요. 예? 보수적인 가는데 저놈들이 지금 어떻게 보수의 새싹을 다 망치고 있는 게 못 일어나게 싹 없애야 돼요. 그래야 보수의 새싹이 일어날 겁니까? 예? 준석이가 새싹인 줄 알았다. 그놈 싹 뿌였는데. 그래야 건전한 보수가 생깁니다. 보수라면은 보수의 기본은 애국입니다. 제가 애국하지 말하잖아요. 저는 보수주의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애국하지 말하는 거예요. 애국이라는 이야기는 체제에 순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체제를 옹호한다는. 저는 체제는 언제든지 사람 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제 나보고 싹 나가면서 요 옆에 가는 보살 해보고 아유 저래서 고기 먹고 그냥 오늘 하루만 하니까 아유 그래도 뭐 저는 싫어요. 나는 좋은데? 여러분 불교가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관습입니다. 불교가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관습입니다. 거짓말 하고 안 하고는요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켜야 되겠어요? 관습을 지켜야 되겠어요? 예, 계율을 지켜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요 불교는요 계율은 안 지키면서 관습을 따져요. 그걸 구분 못하지. 그걸 구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관습을 따르기 싫습니다. 왜요? 요 안에서 고기 안 먹으면 밖에 나가서 고기 안 먹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올 여름에 배추 얼마나 비쌌어요? 배추 그 비싼 배추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싼 고기라도 먹어야 돼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관습이야 관습은. 예? 아 미국 사람들한테 불교 앞으로 어떻게 믿으라 하려고. 가드는 그냥 고기를 그냥 칼로 쓸고 앉아있는 아들이. 그건 동양적 관습이에요 관습. 그 관습은요 사회문화적 관습하고 습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여기 있으면 내가 나는 그냥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왔길래 고상한 노래 부르려 했더만 열정 부르라 해가지고 속상했다고. 당신들이 좋았지 나야 내가 그래도 폼나는 노래 부르고 싶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보고 지휘자가 요 앞에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앵콜이라고 분명히 나올 건데 낭만에 대하여 하재 그냥 아유 한숨 더 뜬다고 짜증나네요.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도 내가 오케이 했던 거는 내가 고상한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열정열에 막 부르는데 물론 유튜브에는 안 올릴 겁니다. 저절 미쳤다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 부르는 건 타당합니까? 목닥치고 연불해야지. 1080 빼야지. 이 법당에서. 관습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관습. 근데요 거짓말은 하지 마라. 적어도 솔직해야 하고 정직해야죠. 그건 계율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는 참여하는 겁니다. 고기 먹었다고 난 참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주는데 안 먹을 수 있나? 근데요 거짓말하는 거는요 나는 참여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거 참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이 까닥했던가 참여합니다. 그것은 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내란이 짐들 애들이고 불교 안에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답답들하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고상이 앉아가지고 예?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해 이번 계엄 사건에 관해서 내 이렇게 이야기 안 하려고. 왜냐면 저질스러운 일은 저질스럽게 대해줘야 돼요. 뭘 격조 있게 대합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럴 때 욕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야. 저질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들 예? 그렇게 해놓고 저끼리 오는 의원총회라는데 저거 총회라면 뭐하나? 나라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12월 안에 끝납니다. 왜냐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느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자면 매주 올립니다. 그러면요 한 번 거부하기 좋죠. 두 번 낙인 찍히는 겁니다. 너 두 번째도 안 나왔어. 세 번째도 안 나왔어. 그걸 견디낼 정치는 지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놔두나? 매주 좀 테레비 나보고 앉아있는데 다 나가고 앉아있는데 그 부담을 지가 견딘다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양심 세력이 있어요. 못 나오게 하려니까 방에 가다 가지고 뭐 저거 뭐 회의를 하니 마느니 하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그러고요. 우리만 뭐라 해요. 세계 각국이 다 뭐라 해요. 예. 우리가 저같이 똑같은 바보들인가? 안 그럽니다. 또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정치 오래 묵은 것들 빨리 없애. 다 나가야 돼. 요번에 보니까 다 명시한테 기댄 것들을 다 오래 먹은 것들. 달라붙은 건 다 오래 먹은 것들. 싹 그냥 해야 그 안에서도 젊은 애들 있잖아. 걔들한테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요번 일로 어떻게 반성하겠죠. 반성하겠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엊그제 서울대 애들이 아크로폴리스에 옛날에 서울대 가면은 법대 다니는 친구가 여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예. 그래서 참 서울대는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민주의 광장이라는 이야기지. 아테네 있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국대도 상가 가가지고 만해광장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막 광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나와서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광장이거든요.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서울대들 재밌더라. 모여가지고 막 비상학생 총회를 하는데 출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 이상 모여야 총회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 한 3,000명 모여가지고 총회를 합디다. 그래 안건 토의하는데 오래 걸려. 그래도 그 몇 시간 서너 시간을 들들들 떨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모아내더라고. 참 숙대는 2천 몇 명? 예? 모이고 뭐 각 대학들이 다 걔들요. 여러분 요즘 대학 애들 학점 많이 달라고 취각이 어려워서 그 난리를 칩니다. 근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 기말고사 그 기간에 나와서 예?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걔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배신감을 주면요. 보수 지향하는 정치 많이 요즘 뭐 극우지만은 정치 못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줬죠. 그래서 곧 끝납니다. 끝나지만은 하는 집들이 괘씸하잖아. 늙은 것들이 정치 그렇게 해먹었으면 됐지. 호요식하고 해서 해먹으면 됐지. 뭘 젊은 애들 볼모로 잡아가지고 한 방에 다 밀어쳐놓고 못 나오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뭐 요즘 뭐 하도 그냥 나라 운영하는 꼴들이 가관이라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라 했지만 이거는 지금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이게 지금 전망이 안 보고 더 극단적이면 내가 나도 번호를 파고 그냥 나가야 되나 싶어.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반성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단죄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단죄했어야 되고 노태우를 단죄했어요. 단죄를 안 하면 이런 일. 그런 오만불순한 작자들이 제가 지난번에 군인하고 무사 차이를 이야기해줬죠. 나라의 공직을 수행하는 놈이 어떻게 그 나라
사익을 위해서 그런 놈들은 싹 잡아가지고 옛날 조선시대는 삼족을 멸했는데 진짜 신원조에 부활해야 돼. 그런 놈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몇만 명 죽였을걸요. 프랑스는 민주주의 역사가 피해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랬지만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다 처단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정의 회복이 안 되겠다. 지금 독일도 나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잖아. 우리는요, 앞으로 그런 놈들 절단내버려. 안 그러면은 나라 기강이 안 서요.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안 좋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 있냐고. 사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뉴스만 틀면은 나가지고 그냥 인간들 빨리 올해 싹 해소하고. 올해 무슨 띠지? 용띠잖아. 용용 죽겠죠 그냥 보내버리고 내년에 이제 MT를 잘 맞아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역량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누가 그러대? 그 뭐야, 요번에 계엄해가지고 군인들 쳐들어오는데 한국에 해결하는 시간이 우리에서 복사기 고치러 오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랬대요. 미국의 구글인가 뭐 어딘가 회사에서 야 저게 해결되는 게 우리에서 복사기 고치러 오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한국 희한한 나라다 라고 했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힘이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자기들이 마음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너그럽게 봐줘야 될 그 개개인들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오늘 뭐 나가 707인가 뭐 하는 놈 그냥 울고불고 하는데 이제 지금 다 발 빼면서 이제 마누라 자기 집 가가지고 안 사람들한테 얼마나 바가지 긁혔겠냐고. 그 사람들 다 자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무슨 죄야? 애비가 몸 잘못 놀려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책임을 뭐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라도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오는데 그렇다고 약간 자기한테 찬스가 왔다가지고 거꾸로 뒤집으면 그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 참여하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이해될 부분도 있고 나쁘지 않은 상황 같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정상 참작은 되는데 이번에 105명 요놈들은 요번 주까지 안 하면은 정상 참작이 없어요. 정상 참작이. 그래서 길이 내가 내 입으로라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개개인의 이름을. 어느 신문은 막 얼굴도 다 내놨더만 내 입으로도 난 매주마다 몇 놈씩 해가 대표로 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한 줌에 세력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의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아니 평소에야 누구 지지하고 누구 지지할 수 있죠. 그거야. 백성이 누구 좋아. 아니 내가 뭐 여러분 가수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메탈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락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발라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언로가 차단되면 다양성이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아주 세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짜 후손을 위해서 어금니 꽉 감으세요.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관용 베풀지 말고 같이 변명에 귀 기울이지도 말아야 돼. 앞으로의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기업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진짜 제대로 정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다양한 에너지를 모았다 인정하고 흩었다 하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야 세계 경기가 좋아서 같이 경기가 따라 올라갔지.
그렇지 뭐 창의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예? 우리 제도가 그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몇 기업 옛날에 뭐 노인들 하잖아요. 박 대통령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물론 물꼬의 틀을 어떤 방향으로 튼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박정희 뭘 우리한테 잘 살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근면하고 예? 노력하고 한 것이 방향을 튼 것은 인정. 그렇지만 그 개개인들의 민초들의 노력이 없이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났겠어요? 그럼 그 시대에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안 하고 계속 영부 집권해서 우리는 더 잘 살았을까? 그 다음에 전두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잘 살았을까? 아닙니다. 그것에 물리치고 제대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내고 우리나라처럼 예? 여야당이 왔다 갔다 대통령을 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옆 나라 일본 보세요. 그렇게 잘 살다가 내려앉잖아. 왜 그래요? 이게 안 되거든. 그 안에 어떤 뭐냐면은 진취적 추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우리 백성들이 촥 없겠지만은 그렇게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박근혜보다 더 쉽습니다. 박근혜는 엊그제 여의도에 모인 인원이 한 탄핵 집회를 한 20번 이상 했어야 그 정도 인원이 모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그냥 그 인원 모였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 어제 모인 거 보니까 어머야 큰일 났다. 너희들 진짜 우리가 아까 어금니 까먹으는 우리가 다짐을 한다는 얘기고 너희는 맞기 전에 어금니 깨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주먹은 옛날 주먹하고 좀 다르겠다. 예상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탄핵 의결이 성립 안 됐을 때는 약간 알긴 알았지만은 또 과정이 그랬잖아요. 약간 막 불쾌했지만은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요것들 봐라 싶은 것이죠. 그래서 혼내고 끝냅시다. 그래서 다시 또 부흥해야죠. 부흥한다는 얘기가 육공화국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칩시다. 고칠 건 고치고 그 다음에 개혁할 건 개혁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우리가 양해하고 도모하고 하는 것들 같이 하면은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기 때문에 예, 요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잘 뚫어나갑니다. 서로 사회적으로 잘 연대만 된다면 그런 시절이 오고 이번 기회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제발 망하기를. 자, 그러면서 또 읽읍시다. 8번. 말이 길었죠. 파세나디 꼬살랑은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아서 파세나디 꼬살랑은 안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한다 존자시여, 그분 세존께서는 지성이 있는 바람 사람들로부터 비난 살만한 그런 뭐뭐 행위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순달에 대한 이야기를 격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이시여, 아닙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지성이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그런 뭐뭐의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답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믿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가정을 보세요. 왕이 순다리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요? 부처님의 측근한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의 시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자는요, 정직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아난다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 직접 묻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로 시간을 가졌는데. 안 하죠. 그래서 아난다에게, 정직한 아난다에게, 참 존경받는 아난다에게 왕이 궁금한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탁 묻는 거예요. 아난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를 뭐냐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왕이 시자가 그거 아니라면은, 아난다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모함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그분 세존께서는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그런 말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하십니까? 그래서 신구의 삼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항이시 아닙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그런 마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9번.
경이롭습니다.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존자시여. 우리가 질문하여 종교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할 때는요. 모함 주고받는 소문 주고받는 사람들은 종교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그 말은 책임지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나는 자기 말에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요 시기에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고, 이렇다든지 저렇다든데, 아니 윤석열이가 총 들고 쳐들어왔는데 왜 이재명이가 나와? 병신 같은 것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선거해가지고 지지해가지고 이기라고. 그죠? 정치는 지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정치를 하고. 내가 신뢰가 없다면 다음 기회를, 그 천년만년 하느냐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면 되잖아. 내가 신뢰를 부족한다면. 나도 지금 조계사만한 절이고 보훈사만한 절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됩니까? 내가 아이고 나도 뭐 보훈사 같은 절을 내한테 주면 잘하겠네. 나도 이야기하지. 근데 그게 내한테 기회가 와요 안 와요? 내 기회가 금생에는 안 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요. 태원장상 그냥 열몇 평 확장하는 일밖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일이잖아. 요거 꼴랑 요만큼 넓혀도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게 사람들 신뢰를 자꾸만 확장해 가는 것이고, 몸과 즉 태도, 자세, 행동, 몸과 말, 평상시에 신뢰 줄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마음, 그 사람의 지향, 마음이 향하는 곳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내가 이렇게 살았느니 저렇게 살았느니 아무 소용없어요. 왕년이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나도 왕년에 좋을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 왕년 아닙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장깨였고 술수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그거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진짜 더욱더 솔직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기서 고기 먹었다고 뷔페 줬더만 고기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육을 다시 시키면 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신뢰를 자꾸만 확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종교에서만 이런가? 장사에서도 그렇고 요 앞에 식당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음식 맛없다면은 네 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를 반성하고 바꿔요. 식당 하는 사람도 자기를 반성하고 바꿉니다. 다른 메뉴 어떤 메뉴 할까봐 그렇게 하고, 좀 손님이 안 오더라도 요거 하면 더울까 저거 하면 더울까 라고 하면서 모색을 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놈들이 그걸 안 한다고? 에라이 참.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세나데 왕이 물어서 아난이 대답했기 때문에 뭐냐면 종결지은 것입니다. 아나다 존자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 잘 설명하여 종결 지으셨습니다. 존자시여, 어리석고 지각 없는 자들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깊이를 헤아리지 않고 남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의 본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변명하고 옹호해주고 다 그 문제의 본질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요, 국민한테 폭력을 행사합니다. 공권력으로. 이게 문제의 본질. 강제적 수단. 존자시여. 그러나 현명하고 영리하고 슬기로운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고 깊이를 헤아리고서 남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의 본질로 인정합니다. 그래,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라고. 그게 뭔 문제냐고. 그게 사회적 질서인데. 다 기맞고 말이야. 저거는 질서가 있대. 무슨 질서 같은 소리가. 그래서 10번 안한다 존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뭐뭐의 행위입니까? 대항이시여. 해로운 뭐뭐의 행위입니다. 해로운 게 뭐냐니까 안 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해로운 뭐뭐의 행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항이시여. 비난받을 만한 뭐뭐의 행위입니다.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요. 태도 자세가. 그죠? 비난받잖아요. 뭐 변명해야 됩니다. 그 변명 진짜 우스꽝스럽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부처님 승단은 그러한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 앞에 의연할 수가 있어요. 엽법하고 의연하기 때문에 그 비난이 그 엽법함과 의연함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3장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주일 지나면은 7일이 지나면은 그런 뭐뭐의 일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만 흘뜯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저거는요. 티끌 지적하면 티끌이라 그래요. 아이고 니나 내나 저놈도 그런데 쟤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다른 데로 튀어. 준석이라는 놈이 그런 이야기를 잘한다. 뭔 질문을 하면 다른 말로 화제 전환을 해버리대. 못된 놈이 그놈도. 아니 나이 마음밖에 안 된 놈이 소갈탱이 그냥 눈구렁이 하나를 집어넣고 살라면은 참 그 인생도 걱정되는 인생이야. 그 시기에는 진짜 솔직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야 젊음이에요. 젊음. 내가 내 나이 마흔에도 욕망에 충만한 적도 있는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근데 참 그것이 뒤돌아보면서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머지않아 짧은 시간이 흐른 뒤에 너무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내 스스로한테 그런 시간을 보내니 그게 젊음입니다. 젊음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내서 이 시간에 오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왜 편안해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질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것 아닙니다. 저도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덮어놓으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대고 이야기 못합니다. 당장 댓글에 니나 잘 살아라. 근데 그러게요. 나 그렇게 잘 산 인생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자, 아나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난받을 만한 몸의 행위입니까? 대항이시여. 악의가 있는 몸의 행위입니다. 악의의 특징이 뭐죠? 악의. 적개감입니다. 적개감은요. 네, 적대심. 적개감. 적대심. 철저히 자기 보호, 지상주의, 자기 이기주의에만 친 사람들이 악의가 발동합니다. 그 악의 나쁜 행동이죠. 못된 행동이죠. 근데 자기는 나쁜 행동이 못된 행동이래요. 다 이유가 있대요.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지는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지. 지는 야 박근혜 탄핵되고 우리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저거 잘못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 세력 때문에 자기들 잘못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다 이런 일은 이렇게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야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악의가 있는 뭐뭐 행위입니다. 아나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 악의가 있는 뭐뭐 행위입니까? 대항이시여. 괴로운 결과를 가져올 뭐뭐 행위.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전체가 지금 다 괴롭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오늘 환율 그래프 보는 사람, 주가 그래프 보는 사람 다 절단납니다. 의사들도 다 지금 절단나고 있잖아. 처단한다고 했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다 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집단의 특징은 지한테 반대하면 싹 다 모조리 어떻게 해요? 증오하거든요. 메카시 알죠? 미국 사람 메카시 상원의원. 지한테 반대하는 놈 싹 다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그 메카시즘이라고 그러죠.
지하고 그 이승만이 그 배워와가지고 지한테 만나면 싹 다 공산당으로 다 몰았고. 그래서 일어난 게 어떻게?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이거든. 지금 사건으로 부르는데 이 자식들은 아직도 군대에서는 여순 반란, 제주 4.3 반란 이렇게 이번에 뭐 개헌 문건에 그랬었다고. 나쁜 놈들이지. 지한테 반대하면 다 공산당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의견 다르다고 빨갱이로 몰지 마세요. 나쁜 짓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저는 호남 비하하는 사람들 좋지도 않지만 대구 비하도 안 합니다. 왜? 대구에서 왜냐면 얼토당토 않는 선거 결과도 나오지만은 예? 그렇게 안 찍는 대구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구 비하 안 합니다. 왜 비할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도심이 많은 거야. 근데 그 경도심을 좀 풀릴 때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옛날에 60년대 박정희하고 김대중 붙었을 때요. 예? 대구에서 김대중 표가 더 낮습니다. 예? 박정희는 전라도에서 표도 받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후에 집권했던 못된 놈들이 지역감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다 이야기를 해도 그 지역감정이 계속 사무쳐 있는 것들이 한번 감정을 맺히면요 잘 안 바뀝니다. 참 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비유를 잘 안 드는 이유가 캐릭은 상처에 소음 뿌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서문시장에서도 뭐 윤석열하고 사진 찍은 거 그냥 뗀다 그러대. 에휴, 답답해.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사진 찍어가지고 장사 잘 될 줄 알고 했더만은 코로나 또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뗀다고.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괴로움이 오래 지속돼요. 에너지를 왜 자꾸 크게 써? 대양이시여,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둘 다 해치며 그로 인해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 못하면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다 서로 해칩니다. 그러면서 해로운 법들이 이거 해도 되구나 저거 해도 싹 다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정글로 만들고요. 예? 강자는 약자를 병탄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안 좋은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예? 못 사는 나라죠. 근데 미얀마 군부는요 잘 삽니다. 군부는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일부 세력들은요 저거는 잘 삽니다. 미얀마 군부는요 후회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아무 미련도 없고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 나라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명상수단단이 싹 다 그게 협조하고 있죠. 명상 무슨 명상이 됐다고 나네. 선악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제가 우리나라 지금 마음 이야기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 사태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 그러면 아니야. 이거 마음은 본래 표현하고 좀 됐다고요. 아씨. 비겁하지. 자, 이런 몸의 행위가 지성 있는 사람들부터 비난사게 됩니다. 라고 해서 오늘 뭐 이 뒤에 내용은 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시절이라 메투경을 쭉 읽으면서 끝낼 수가 있는데 시절이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했고 그래서 그냥 TV 보시면서 이 앉은 사람 내가 몇 면을 보니까 촛불 들고 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들 뭐 지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신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갖고 마음속으로 텔레비에 나오면은 아이고 고생들 한다 애쓴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고 옆에서 누가 그냥 어르신이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이 설득하려면 안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이 들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세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은 복지예산도 늘려주고 뭐도 다 늘려주잖아요. 근데 아니고 그냥 파닥거려가지고 지금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빨리 진정될 테니까 그것을 믿고 격려합시다. 뭐라 하십시오.